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비염 이슈로 약간 목소리가 맹맹한 박혜원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토익 뇌구조 학습하기 파트 7 심화 연습. 요즘 파트 7도 어렵지만 다른 파트도 어렵지만 그냥 다 어렵잖아. 근데 토익에서 유독 빼는 파트 7 독해 지문에 약간 문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냅다 우리가 번역가처럼 공부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통역가처럼 할 수도 없고요. 천만년째 슬래시를 그어가면서 계속 센스 없게만 읽는다고 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되는데 이게 점수로 귀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해 연습법에 대해서 조금씩 구경을 하고 또 다수의 같은 만점 점수를 내봤던 사람의 경험을 빗대서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심화 연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독해 지문을 하나 멀쩡한 거를 빵꾸를 미친 듯이 뚫어놨어. 그래서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파트 중에 독해 지문에 빵꾸 4개씩 뚫려서 나오는 펄6 같이 좀 이렇게 합성을 해봤어요. 그걸 참고하고 이 컨셉에 맞춰서 학습해봅시다. 자, 페이지 전환됐고 확인되죠? 지문 발췌한 출처는 YBM 실전 토익 천재 3탄 RC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 강의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하나의 지문이 발췌됐고 내가 그거를 여러분들 막 빵꾸를 뚫어놨어. 일단 펄6처럼 연습하면서 풀면서 우리가 이 지문의 빵꾸를 다 메꾸고 나면 전체 지문을 다시 한번 보는 연습으로 하겠습니다. 글의 속성은 제가 여기다 칸이 부족해서 쓰진 않았는데 메모글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자, 1번하고 2번이 껴있는 요 문단들 먼저 스탑하고 잠깐 풀어볼까? 시간을 따로 내가 재드릴 수는 없으니까 스탑하고 풀어보고 바로 확인합시다. 자, 이 글에 발신자가 준태신이야. 신준태씨, 그니까 해원박금 박혜원씨 이렇게. 그리고 어떤 제목 부분에 RE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RE라는 말이 나왔고 수신자는 관리자들, 그 회사의 관리자들이 받는 글이라 보시면 됩니다. RE 부분에 이 주제가 제목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Employee Treatment라고 나와 있는데 Treatment라고 하는 거는 아픈 사람 치료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대우나 대접, 처우, 처신 이럴 때도 써. 글 쓴 날짜는 7월 20일입니다. As you all know, 니네 다 알다시피요. 미스 눌란 씨가 나를 hired 했잖아. 빵꾸 this year에 to be 눌란 소프트웨어즈의 first full-time human resource 직원이 되게끔 여기에서 this year 부분에 빵꾸가 쳐져 있고요. 그 다음 문장에 one of my duties, 내가 하는 임무 중에 하나는 looking at, 비동사 뒤에 to 동사 원형이나 ing 같은 짝퉁 문법이 나오면 매번 하는 중이다 BING 이렇게만 읽지 마시고 동격 보호라 그래서 주어는 비동사 이하의 것이야. 이렇게 읽으면 자연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에 내 듀리는 looking 중이야. 이거보다 내 duties, 내 임무 중에 하나는 looking at 하는 거야. 우리의 전반적인 situation을 그리고 from a personnel perspective. perspective라는 단어는 반드시 외워야 돼. IVE로 끝나지만 명사로 쩔고 관점이나 시각, 견해의 느낌이 좀 있거든. 근데 그 앞에 personal이 아니라 스펠링의 pulse, NNEL, 넬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personnel은 전 인력, 전 직원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직원의 시선에서, 직원의 관점에서 내가 전반적인 시츄에이션을 들여다보는 게 내 임무 중에 하나야. 그리고 and 뒤에 빵꾸가 있고 I have been here for a few months. 내가 a few months면 뭐 3, 4개월쯤 되겠지. 몇 달인지 정확히 안 써 있지만 내가 몇 달 동안 여기 있어 왔어. I have developed. 내가 증진하고 발전시키고 만들어냈어. 좀 improvements. 우리 회사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내가 suggestion 좀 해봤다. 만들어봤어 내가. 이런 의미죠. 대략적인 내용 읽어드렸고 여기서 저랑 완전히 똑같이 토시 하나 안 빼고 읽지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비슷하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근데 1번하고 2번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 자, 1번 답은 earlier, 2번 답은 now that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첫 번째 빵꾸 뚫었던 1번 봐봐. 눌란 씨가 나를 고용했어. 올해에 라고 얘기를 했죠. 올해에 나를 고용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눌란 hired me this year 에서 빈칸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아니면 겁나 완벽한 문장이야?
희한하게도 기묘하게도 겁나게 완벽한 문장이야. 맞잖아. 나는 이 회사에 들어왔어요. 언제? 작년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는 완벽한 문장 있죠. 완벽한 문장 뒤에 this, next, last가 붙어있는 month, year 같은 시기, 시점 표현은 그냥 쓰잘데기 없는 부사처럼 표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this year를 명사처럼 생각해서 명사를 이어줄 생각으로 전치사를 넣게 되면 어색해집니다. 생각보다. under this year, in this year 이러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this year 자체가 올해인데 그걸 굳이 내년이라고 합성해가지고 next this 이런 게 어딨어. 그래서 earlier this year이고 earlier 자체도 하나의 부사 드레싱처럼 또 다른 드레싱가로 this year 앞에 붙어서 계속 파생되는 거야. 근데 비교급이라고 읽을 필요 없이 earlier 이 시점을 끌면 그 시기의 초에라고 해석이 돼. 그래서 올해 초에 earlier this year 그냥 올해에 일전에 올해에 그냥 올해 중에서도 초반부를 약간 가늠할 수 있는 느낌. 그래서 정답은 earlier이 됩니다. 그 다음 문단. 자, 동사 개수 잘 보세요. 동사 개수를 한번 해보자요. 동사 개수를 왜 세라고 하냐면 A, B, C, D 보기를 어느 시험에서든 토익에서 어느 파트에서든 보잖아. 문법 파트든 파트 5든 6든. 그럼 빈칸을 보면 그 빈칸의 후보로 A, B, C, D 중에 접속사하고 부사가 막 섞여 있는 거야. 뒤죽박죽. 제가 부사하고 접속사가 섞여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암기에서 나와야죠. 어떤 놈이 몸뚱아리가 접속사 몸인지 어떤 애가 부사 몸으로 출발했는지는 외워야죠. 근데 that으로 끝나는 것들이 두 마리가 있잖아. 이번에. 근데 therefore 하고 even 같은 경우에는 개뿔 뭐 접속사적 기능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는 본인의 촉이나 감이나 본인의 해석 하나만 믿고 들이대는 것보다는 동사 개수를 좀 세야 돼요. 동사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접속사 존재가 필요한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거든. 자, 동사 개수 한번 세보자. One of my duties 다음에 뭐? is가 동사죠. 첫 번째 동사. duties는 복수라도 그 중에 one 하나만 뽑았으니까 걔가 주어가 되면서 비동사는 단수로 is. 자, 두 번째 동사 찾아보세요. 냅다 찾아봐. 누구? 2번 자리 뒤에 I have been here as I have been. 그죠? 그 다음에 컴마가 붙었지 마침표 붙은 거 아니야. 컴마 뒤를 보면 I have developed. have developed. 동사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어. is, have been, have developed. 동사가 3개가 있으면 접속사 한 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잘 보시면 빈칸 앞에 and가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품종으로 얘 자체가 문장을 잘 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연하죠. 그러나 3문장까지는 못 퍼먹어요. 2문장이 최대치지. 일반적인 접속사 하나가. 그래서 이럴 때는 접속적 기능의 어휘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중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더 넣어야 돼요. 그래서 A의 even하고 C의 therefore는 어차피 최대치가 부사까지밖에 못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들어가면 and가 3문장 다 퍼먹는 게 너무 무리수야. 그래서 so that, now that으로 압축이 됩니다. 근데 보기 비해 so that은 뭐뭐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이 터져. 그래서 so that 뒤에는 실제로 해온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낸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더 좋아해서 so that I can be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now that 이 정답이 되고 now that은 접속사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랬으니까 뭔가 현실에 지가 했던 거나 해왔거나 지금 기반으로 된 걸 토대로 얘기할 때 많이 쓰는 접속사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지속에도 강조가 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을 강조할 수도 있고 하여튼 해온 걸 얘기할 수 있는 게 have pp 시제이기 때문에 now 대신 have pp를 자기 뒤에 남기는 거는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야. 그래서 내 듀티 중에 하나는 이거였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 일해온 지 몇 달은 됐으니까 내가 좀 만들어 봤어요. 서제션을요. 이렇게 되는 거죠. 1, 2번 해결했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번 껴있는 문장 읽어보고 답 찾아보셈. 자, 요걸 제가 지금 얘기해보면 3번의 답 먼저 확인해볼까? 따라랑 provide가 답이죠. As a small business that hopes to grow into a larger one. hope는 아직은 희망이야. 그런데 대시 문장을 막 미친 듯이 엮어서 갈 때 명사 that 이렇게 나오면 그 that 이하의 내용은 그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아직은 개딱지만한 작은 비즈니스로서 어떤 비즈니스? 우리는 점점 희망하는 큰 거, 더 큰 거가 되기를 원하는 더 큰 회사가 되기를 원하는 비즈니스로서
It is important that. it that 구문 나왔구나. 짝퉁 주어 it, 진품 주어 대절 뭐 이래가지고 it은 개뿔 뜻이 없어 거기서. 그래서 그것은 이게 아니라 that 이하는 겁내 중요해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 it that 구문 사이에 important가 핵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important, necessary, 뭐 vital, crucial 막 이딴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겁나게 필수적인, 매우 더럽게 중요한, 진짜 소 필수적인 막 이런 느낌 있잖아. 필수의 느낌을 갖고 있거나 반드시 해야 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들이 대절하고 비비면 비빔밥이 완성이 된 후 대절 뒤에 주어가 나올 때 그 문장은 아주 다소 못돼 먹고 강압적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should를 실종시켜요. 근데 우리는 should가 있다라고 정신승리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대절 앞에 필수 강령 어휘들이 나오면 대 뒤에 should 때리 넣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we 빈칸이 눈에 보여도 현실은 뭐예요? we should 빈칸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we should provide에서 should가 까여도 조동사는 동사 원형을 미친 듯이 긁기 때문에 will, would, have 갖다 붙일 필요 없고 should have pp라고 해서 그런 시제는 있지 않나요? 이렇게 했었어야 됐습니다. 아니 그럴 의미가 없는 게 필수 당부의 느낌을 갖고 있는 should는 동사 원형을 유발하는 그냥 조동사 일반적인 강압적 지령의 should이기 때문에 정답은 should provide 동사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회사로 나아가기를 꿈꾸는 작은 회사로서 우리는 반드시 제공해야죠. working conditions, 근무 환경을. 어떤 근무 환경과 조건을 attract, 끌어서 유치하고 더 많이 끌 수 있고 끌어모아진 직원들을 keep,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직원들? 아주 재능이 터지는 talented한 employees를.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갑니다. 페이지. 자, 여긴 좀 길다. 스탑하고 내용을 술술 읽어보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자, one important consideration is workload. 앞의 문단에서 우수하고 탤런티드한 직원들을 유치하고 잘 유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사람이 이제 제시하기 시작하는 게 하나의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workload다. workload는 토익에서 비즈니스 영어를 물어보는 토익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업무량이야. 그러니까 amount of work야. 업무량. 그리고 뒤에 we should be checking in with 라는 말이 나왔는데 check라고 하는 애 자체가 막 자타동사를 왔다 갔다 하고요. check in with가 되면 확인하다 얘들과 같이 얘들과 함께 확인하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여기서는 호텔, 레스토랑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뭘 기본적으로 뭐 호텔에 투숙하다 이런 느낌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check 따위가 주변에 나왔을 때 호텔 레저베이션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공항에서의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너무 쫄지 말고 우리는 직원 regularity. 근데 check in 해야 된다. 뒤에 in with가 또 있으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구조가 꼬여 있으니까 뭐 come up with처럼 동사군가 이럴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막 따지기보다는 외우는 만큼 보여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보다 regularity 보이죠? 밑에 줄에 두 번째 줄에 regularity 보이죠? regularity가요. regularly라는 부사를 이유 없이 동의어로 괜히 찍찍 우리가 늘려서 얘기하잖아? 그럼 with regularity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가지고가 되기 때문에 그냥 regularly 하게 규칙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규칙적으로 직원들과 같이 확인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파생했다 보면 돼요. with를 함께라고 읽어도 되고 with regularity, regularly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받아치는 것보다는 이런 걸 읽을 때는 그냥 꿀렁꿀렁 우리가 넘어가면서 읽으면서 뭔가 규칙성이 보이는 걸 확인하는 거네.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거네. To ensure that 이하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their 빈칸, 그들의 빈칸이 can be completed, 될 수 있도록 in a standard work week. work week라고 하는 거는 week가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 일 안 하고 이럴 때 빼고 이런 그런 표준적인 일반적인 근무주 내에 complete가 될 수 있게끔. 자, 4번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는 뭐야? can be completed하고 어울려야 돼. 근데 complete가 형용사로 쓸 때는 완전한 건데 동사일 때는 얘가 작성하다의 뜻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끝까지 다 해내다, 완성하다의 느낌도 있잖아. 끝내다의 느낌도. 그러니까 can be completed는 주어가 survey 같은 거나 문서 같은 양식이면 작성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업무나 일 따위가 끝내지다의 느낌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사람이 completed 되지는 않기 때문에 A는 별로고요. 보기 시의 suggestion은 suggestion 내용을 share 하다, suggestion을 make 하다, suggestion을 갖다 얻다가 제출하다, submit 할 수는 있죠. 그리고 suggestion 내용을 develop, 내가 만들었다. 이럴 수 있는데 suggestion이 completed 되다 이러지 않아. 그리고 여기 주변에 여행 가거나 출장 간다는 얘기를 아직 아무도 한 적이 없어. 그냥 직원들의 평상시의 근무를 잘 캐치해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여행 일정이나 출장 일정표 같은 느낌을 주는 itineraries,는 조금 오바거든. 맥락이 틀어지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량 할 때 첫 번째 줄에 업무 자체의 동의어가 뭐야? task가 맞잖아. 그지? 그래서 그들의 업무가 기본적으로 그들이 하는 업무가 너무 힘들게 안 되고 표준의 지들의 주당의 주 내의 근무 시간 내에 업무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잘 직원들 편에 확인을 해서 워크로드를 잘 조절하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은 확인해 볼게요. tasks가 됩니다. 자, 5번 문제 정답이 바로 같이 체크가 됐는데 if가 답이다. if가 답이야. 근데 5번 뒤에 보면 your department, 니네 부서의 workload가 becomes too heavy. become이 이 형식이라 그래서 형용사 겁나 잘 끌잖아. 근데 become이 이런 상태가 되다라고 할 때 heavy라고 하는 건 무거운이란 뜻도 있고 심한이란 뜻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becomes가 동사야. 근데 콤마 뒤에 please 딱 붙이고 나온 요 놈은 뭐야? 명령문의 시작을 유발하는 또 다른 문장이야. 셋업이 동사니까. 미스 눌란 씨, 그리고 나하고 미팅을 좀 잡아. 셋업은 미팅은 미팅 일정을 짜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논의를 하자고 더 많은 퍼스널을 추가하는 거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력을 더 추가하는 거에 대한 기본 배경에 대한 배경 지식은 뭐예요? 일이 너무 많아서 저 이렇게 하다가는 과로 장난 아니에요. 못해 일이 안 끝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게 workload가 헤비한 경우에는 사람을 더 충원해서 일을 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5번은 기본적으로 빈칸에 우리가 맞는 품사를 넣을 때는 becomes하고 setup,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접속사 넣어야 돼. 근데 보기 D는 after까지만 쓰면 접속사도 될 수 있고 전치사도 될 수 있지만, 그래서 after that에서 that 자체가 문장을 끄는 대절이 아니라 after that 그리고 나서에서 that은 어떤 시기를 받는 명사어형처럼 분해가지고 after that 컴마가 붙어야 된다고. 그래서 D는 오답이 되죠. 자, 그리고 because를 바로 오답으로 까야 여러분이 나하고 비슷하게 푼게돼요. 왜냐면 because는 때문에 란 뜻이죠. 왜 까이는 줄 알아? 보기 시에 as가 뭐뭐로써 라는 전치사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뭐뭐 때문에 란 뜻도 있거든. 근데 뭐뭐 때문에 란 뜻을 주고 뭐뭐과 마찬가지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듯이 란 뜻도 있는 미친 애가 as야. 얘가 전치사 접속사 다 되거든. 여기 접속사 as는 때문에 란 뜻도 같이 가미돼 있기 때문에 because 입장에서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때문에 란 뜻의 접속사로 답이 됐어요. 그럼 as가 빡쳐하는 거지. 나도 접속사 기능이 참 쩌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뜻 중에 때문에 란 뜻이 나도 있는데 왜 저래? 약간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뜻이 아직 다량인 as는 남아있어도 because는 소생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런데 as가 때문에든 하듯이든 마찬가지로든 할 때든 내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if가 적당합니다. 왜 이 if가 적당하냐면 as도 여러 가지 용법을 넣으면 괜찮으니까 이 문제는 너무 오류로 막 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헷갈리는 논란 문제에서도 더 자연스럽고 출제 의도에 맞는 문체를 만져줘야지 정답이 나오는데 명령문에 너무 쩌는 게 if예요. 그래서 너의 부서의 업무량이 너무 심해지는 경우에 만약 그렇다면 미팅을 잡아서 논의하자 이 얘기인 거지, 실제로 심해졌는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심해졌기 때문에라든지 실제로 발생하는 일의 흐름처럼 심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해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정답은 if가 맞고요. if가 명령문에 되게 잘 어울려 원래.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6번하고 7번 부분 풀어볼까? 자, 6번 빈칸 뒤에 컴마가 있는데 employees should feel comfortable. feel comfortable 하다는 건 뭐야? 직원들이 편안함을 가져야 돼. 불편하거나 쫄리지 않아야 돼. 뭐 하는 데 있어서? taking sick time. sick time이 뭐예요? 아픈 시간. 그러니까 아픈 시간을 가져가. 너 좀 아파라. 이게 뭐야? 그래서 taking sick time 같은 표현은 비즈니스 용어로 얘기하거나
회사 용어로 얘기할 때는 sick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보통 병가, 아파서 쉬는 시간인 거지 아프기 위한 시간은 아니잖아. 그래서 병가 같은 거 내고 이러는 거에 직원들이 거리낌도 없고 편해야지 좀 막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when이 살짝 미치면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주어 비동사를 딱 없애버릴 수가 있는데 주어 비동사가 없어지면 ing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안 남는 구문일 때는 pp 형태로도 끝날 수 있어서 필요해질 때는 병가, 아파서 쉬는 시간 갖고 이런 거에 눈치 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리고 and using, ing가 또 나온 이유는 and가 밥 먹고 하는 짓이 비슷한 거 끌잖아. 그래서 and가 처음 ing를 끌었던 게 comfortable 뒤에서였잖아. 그잖아. feel comfortable ing 이런 형태로 나왔잖아. 그래서 ing 하는데 편안함을 느낀다로 나열하다 보니까 and 뒤에도 comfortable ing에 comfortable 뒤에 ing 그 ing인 거야. 그리고 allot라는 어휘가 할당하다, 배분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vacation days를 완전히 할당된 거 쓸 수 있도록. 아니 휴가 날도 회사 눈치 보여가지고 자기가 7일은 놀 수 있는 사람이 이틀만 일하고도 가시방석이어가지고 저 나올게요. 이런 건 하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this is an important way. 이건 되게 중요한 방법이죠. 그리고 빈칸도에 their health and moral이 나왔는데 health는 건강. 그리고 그 뒤에 남은 단어는 사기 의욕. 의욕이 막 뿜뿜 차오른다 막 이런 느낌. 근데 6번 같은 문제가 더럽게 어려워. 정말 풀 때. 자, 콤마를 붙이고 문장 앞에 나왔다는 건 접속사 흉내를 내고 싶어봤자 나는 겁나 찌질하게 부사가 됐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however 이 그런 짓도 은근 잘하는데 however 이 콤마가 붙으면 그러나 보기 B의 in conclusion은 결론은 그리고 보기 C의 similarly는 비슷하게 라고만 읽지 말고 likewise처럼 마찬가지로 라고도 읽어야 돼. 그리고 after all 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고민 요소도 있었고 여러 생각도 했는데 뭐 결국에는 어찌됐건 이런 느낌? 7번은 this is an important way 에서 way 뒤에 빈칸이 있었고요. 자, 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similarly가 정답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앞에서 기억나? 아까 앞에 문단에서 처음 내가 고려한 하나의 고려사항은 workload예요. 직원들 근무 시간 너무 빡세게 해주면 안 되죠. 이런 말로 자신의 논지를 피력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 지금 이 문단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 이번에는 조금 내용을 바꿔서 병가를 가지는 거거나 휴가 시간을 완빵 잘 쓰는 거랑 이런 부분에 애들이 편안하고 좋아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했어. 그리고 잠깐 다음 페이지 봤다가 넘어올게요. 잠깐 다음 페이지 보면 아직 수다 떠는 내용이 남았어. Finally,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finally로 시작하는 문단이 다음 페이지에 있죠? 자, 다시 앞 페이지 와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in conclusion, B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흐름에서 내가 보고 있는 이 문단이 제일 최종 종착역이 아닌 걸 이미 드러냈고 출제자가 그 뒤에 finally, 마지막으로 라는 말이 남았는데 그 앞에 문단마저도 결론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안 되고요. after all도 결국에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얘도. 그래서 얘도 약간 말의 종류의 느낌도 아니고 고민 끝에 끝난 결과도 아니기 때문에 A하고 C 중에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을 완벽하게 이해 못하면 문제 거지 같아. 이거보다 더 오답인 걸 까야만 살아남아요. 진짜 만점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에는 보면 지도 정답에 대해서 200문제 다 기계처럼 완벽히 이해해서 그 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3개가 될 수가 없다라는 힘을 갖고 밀고 가는 거거든. 그런 객관식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앞에 문단하고 지금 여기 우리가 페이지에 보는 문단이 서로 반대 얘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나 직원들은 편안해야 된다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업무 부분도 근무량도 너무 심하게 안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휴가 내는 것도 편안함을 느껴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similarly가 답이고 7번 가볼까? 7번은 잘 보면 빈칸 뒤에 their 보여? their? 그럼 their은 무수격이에요? 소유격. 그럼 their health and moral이 나왔잖아. 그러면 their health가 나왔으니까 소유격 앞에 명사를 넣겠다. C를. 지금 for에 삐리 고쳐서 protection을 안 보면 큰일 나죠. protection은 명사인데 명사 소유격 명사 겁나 중복이야. 그리고 보기 B 보세요. way to 외웠어요. way to. 뭐만 하는 방법. way to 동사 원형이야. 전치사 to가 애초에 아니야. 그 쩌는 문법은. 그래서 way to 동사 원형인데 way to ing로 합성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B는 또 까이고 보기 A를 보세요. to be를 놓고 보면 그것까지는 투부정사야. 투동사원형. 근데 문제는 be, pp가 뭐야? 겁나 웅장하게 수동태야. 근데 수동태는 뒤에 뭐가 없어 기본적으로? 웬간에서는 수동태는 목적어가 까이고 없어야 되는데 소유격이 붙은 명사는 본인의 목적어야. 그러니까 A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way to 부정사만 외우지 말고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곡 같은 구문 way of ing를 외워놓으란 얘기야. way of ing는 ing가 동명사라는 문법으로 뒤에 목적어를 끌고 나오는 건데 ing 이하의 거를 ing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이 돼. 그래서 직원들의 건강과 사기를 북돋고 더 동시에 보호해주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페이지 8번 9번 풀어보세요. 풀고 있어? 자, 8번 9번 답 확인해 볼게요. 자, 8번의 정답은 flexibility, 9번의 정답은 at least인데 잘 보면 마지막으로 또 내가 얘기하자. Please allow employees. allow 보여 여러분? allow가 뜻이 뭐야? 허가해주다란 뜻이지? 그러니까 permission을 까는 거야. 응? permission도 허가 승인이야. 이런 걸 단어 중첩이 뗀다고 하는 거예요. 승인을 승인해주자. 직원들한테 몇몇 승인을 허가해주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허가해주다가 A고요. 감소를 허가해주다가 D인데 자기네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걸 허가해주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정신승리를 하면서 읽는 것보단 빈칸 뒤에 performance target이라는 말이 나왔죠. performance target은 뭐냐면 performance가 여기서 공연이 아니고 performance가 자기의 그 실적 같은 거. 그런 거의 목표치. 나 이번에 노트북 20대 꼭 팔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타겟을 미트한다는 건 타겟을 충족한다. 그리고 as long as가 첫 번째 줄 끝에 접속사로 뭐뭐 해주는 한. 그래서 그들이 자신네들의 퍼포먼스 타겟을 충족해주는 한 그들의 근무 시간, 일하는 시간들에 좀 빈칸을 허가해 줍시다. 그런 말이거든. 근데 이게 제일 힌트가 된 단어는 hours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9번이 딸려있는 문장에서도 보면 뒤쪽에 own schedule 보이나? 세 번째 줄 여러분 own schedule. 진짜 너무 심해. 토익이 own을 너무 좋아해. own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스케줄이 아니라 그들만의 스케줄이 되면서 이 감성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가 직접 주인이 돼서 자신만의 일정을 매니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누가 시키는 시간에 딱 칼같이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이때는 좀 더 이렇게 일하고 내가 상황이 있고 reasons, 이유가 있으니까 내 명분과 이유의 어떤 그 수준 내에서 내가 마음대로 내 스케줄대로 좀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의 자유로움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건 일부적인 그냥 일반적 시간들의 감소만 무조건 좋은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감소를 허가하다보다는 flexibility가 맞는 거예요. flexibility는 지금 A, B, C, D 어휘들이 불가산이 충분히 가능한 어휘들이다 보니까 some 뒤에 지금 얘들이 지금 S가 안 붙고 나왔거든? 그 중에서도 왔다 갔다 혼용되는 것이 설령 어떤 것이 존재하더라도 flexibility는 주로 불가산 전용으로 많이 써. A하고 C도 그렇지만. 근데 얘가 융통성. 근데 이게 사고방식의 유연함 뿐만이 아니라 일정을 짜거나 일하는 거에서 숨막히지 않게 내가 나만의 어떤 그걸 만들어낼 수 있고 조금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이럴 때 다 들어가거든. 그래서 정답은 flexibility가 되고 자 9번 가봐. 9번. 9번 바로 위에 줄에 while을 봐봐. while을 보면요. while은 접속사로 뭐뭐 동안에만 되는 게 아니라 반면에로도 쩔어요. 그래서 while we're not yet able 에서 not이 부정문이죠. 근데 9번에 we can 우리 할 수 있어. 긍정문이야. 그래서 진행적인 동시 상황을 강조하는 동안의 while보다는 반면에가 돼서 확률이 급내 높아. 그러면 우리가 아직 직원들의 remote work를 support하는 것은 not yet 아직은 able 가능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빈칸도 empower. power이 권력이고 힘이잖아. 근데 그 옆에 em이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권력과 힘을 부여해주다의 좋은 뜻이야. 우리 직원들이 자기 스케줄을 적정한 명분과 수준에서 자기가 직접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최소 지금 우리 회사가 원격 근무는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가능하지.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보기 A의 thus는 생각보다 구려. 우리는 그래서 그러므로가 돼버려. thus는 일반 부사 자리에도 끼일 수는 있는데 therefore 같은 성질의 그러므로 따라서란 뜻이거든. 근데 앞에가 부정문인데 그래서 가능하다 이상하죠. 그리고 보기 C의 above all은 무엇보다도 란 뜻인데 일반적으로 동사 사이를 뜯어서 동사를 이어주거나 꾸며주는 부사로 나온다기보다 above all, 콤마
콤마를 좀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재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이런 느낌이야, 얘는. 그리고 보기 뒤에 much more. 비교급을 강조한 much가 붙어서 훨씬 더란 얘기인데 훨씬 더라고 했을 때 I much more go 이런 말 안 하잖아. 그래서 much more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나 명사나 비교급 어휘에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much more 동사도 그닥 어울리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at least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at least가 전치사 at으로 시작했지만 at least가 하나의 부사로 보는 게 좋거든, 품종은. 근데 공부하다 보면 at least가 숫자를 겁나 잘 꾸민다는 걸 우리가 많이 배워. 근데 at least 100 people 이거 쩌는데 at least는 이것까지는 안 돼도 적어도 이건 해줄 수 있잖아. 여기에도 쩔어. 그래서 앞에 갖고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적어도 이건 되잖아. 딱이야.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 풀고 정답 빨리 빼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단 내용 볼게요. All of you, 이 글 받는 너네, 그리고 미스 놀란, 그리고 내가 Thursday,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메모에 써져 있는 내가 쓴 contents, 내용들에 대해서 talk about, 수다 떨 거라고. Please, 반드시 that 이하를 빈칸해. 이런 걸 대절을 목적으로 겁나 잘 끄는 동사라 그러거든. 근데 I hope that, 이건 좋아. We hope that, hope가 생각보다 투부정사도 잘 끌지만 대절도 잘 끌거든. 근데 문제는 please, 반드시 희망하세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보통 명령문 문체가 아니라 주어가 똑바로 나온 그런 문장에서 사람 주어 뒤에 hope that, 대절 뒤로도 앞날의 희망과 소망을 얘기해서 보니까 뒤에 문장이 미래 시제 will이 붙을 때가 훨씬 많거든. 대절 뒤에 hope가 들어갈 거면. 그래서 A는 안 되고요. B 보세요. inform, 누구누구에게 알리다. 뜻 들었어요? 누구누구에게 알리다. 보기 C에 assure, 누구누구에게 확신과 보장이 쩔다. 누구누구에게 확신과 보장해주다. B, C 다 뭔 줄 알아? 누구누구에게가 들어가 있다. 지 몸에. 사람 없으면 쟤들 제정신 아니야. 지금 대절 나오기 전에 사람부터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10번, 11번 정답 같이 확인하는 김에 답 체크를 보면 10번의 정답은 not입니다. 공책이 아니라 대절을 끌 때 유념하세요로 쩌는 애죠. 자, 그리고 11번 보세요. 11번의 빈칸 앞에 내용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놀란 씨께서 이미 자신의 승인을 내 이 권고 추천사항에 이미 이분께서 승인을 내렸어. 그러니까 미팅은 아니 이거를 디베이트하는 자리 아니야. 디베이트는 어떤 의미냐면 토론인데 찬반의 양립을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 아니야. 그래서 디베이트하는 자리 아니야 라는 걸 보자마자 이미 이거 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미 답정너고 이미 이건 하기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찐빠 넣을 수도 없고 찬성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거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인지할 줄 아는 게 문해력이에요. 그래서 이 미팅은 그런 자리가 아닐 것이야. 그러고 나서 게다가 우리는 초점 맞출 거야. 이게 B야. 그리고 갑자기 미리 사전에 초점 맞출 거야. 이게 C야. 시기 얘기처럼. 다 부사는 돼. 근데 보기 뒤에 particularly는 이러한 걸 해줍니다. 특히나 이게 최고죠. 앞에 있던 것들에 강조해서 포션을 딱 볼록 렌즈 씌우듯이 줌인해서 땡기듯이 해야 되는데 앞에는 기회 없을 거예요. 디베이트 같은 자리 아니에요. 그래놓고서 특히 포커스온 할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이거는 안 해줘요. 대신에 우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instead가 instead of에서 of가 떨어진 instead은 이렇게 문장 앞이나 끝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사인데 보통 얘가 앞에 콤마 달고 나올 때는 앞에가 뭔가 불가항력적이거나 안 되는 거 있지. 뭔가 안 된 거. 뭔가 하지 마. 이런 거 아니야. 그거 대신에 우리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instead가 되는 거죠. 자, 일단 보기를 통해서 파트 6까지도 도움되게 한번 해봤고 자, 이제 전체 문장입니다. 전체 문장으로 다시 봤을 때 이제 빵꾸가 메꿔져 있어. 다 메꿔진 걸로 이게 독해짐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실제 시험에 독해지문으로 나왔을 때 문제를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읽어가면서 문단을 이렇게 한 문단 정도씩 읽어가면서 매칭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다 한 번에 나중에 읽고 그것도 아니고 문제를 다 읽고 지문을 다 읽고 절대 안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문해력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전체 화면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미스 놀런이 나를 고용했어.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뒤에 놀런 소프트웨어의
첫 번째 풀타임 휴먼 리소스 직원이 되게끔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 미스 눌런 부분하고 회사 이름도 눌런 소프트웨어라는 거. 이해 가셨어요? 이걸 보고서 왜 저래? 이게 뭐야? 모임? 이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딴 회사 이름이란 얘기예요. 사람 이름도 눌런인데 회사 이름도 눌런 소프트웨어예요. 그럼 여기서 눌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은 100% 이 회사의 사장이고 오너리구나 라는 거로 바꿔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너리 나를 고용했구나 라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으로 제가 체크한 부분들을 보면 독해짐을 읽을 때 그냥 읽지만 이게 미리 막 이렇게 정답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신경 써서 읽을 게 이것도 읽을 것 같아. 이 줄 표시되어 있는 좀 빨간색 글씨 보이죠? I have been here for few months 라는 말이 보이죠? 이렇게 사람의 기간, 연역 같은 거는 생각보다 정답이든 오답이든 단서로 많이 빼요, 토익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몇 년째 일한 사람은 아니고 내가 이 직으로 일한 지 몇 달 정도 됐구나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회사는 규모와 연역을 같이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또 체크되어 있는 게 as a small business죠. 그래서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규모가 작구나. 요거를 인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다시 한번 완성되게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다시 써놨는데 간단하게 훑어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강사가 어느 부분에다가 중요 부분에 체크를 했는지 보자. 하나의 중요한 컨시더레이션은 workload야. 내가 한 문단에서 workload, 업무량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읽은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해결책 부분,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미팅을 잡아 라고 해서 당부를 한 부분, 그래서 더 퍼스널을 뽑을 수 있어 라는 해결책. 원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 단서를 줄 때 해결책이 같이 나오면 그 해결책 부분도 어떤 중요한 요소를 빼거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은 분명히 sick time을 갖는 거, 그리고 vacation day 보장되는 거,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었다라는 거를 키포인트로 잡고 있죠. 자, 그 다음 문단 두 개 남은 거 보고, 자, 전체 페이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 flexibility. 업무의 일정에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 융통성이. 자기들만의 own schedule을 짤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또 하나, 얘네 회사는 지금 현재 we're not yet able to support remote work. 원격 근무를 해줄 순 없다. 현재 불가능한 상황, 부정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해지문 핵심을 읽을 때.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다 같이 회사 오너님도 앞에서 미팅이 있구나. 미팅을 잡아놨구나. 라고 해서 또 하나, 이미 사장님께서 오케이, approval, 승인을 내려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미팅은 디베이트의 자리가 아니라서 따로 승질내봤자 의미 없구나.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잘 성취할지에 대해서나 얘기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문이고 실제 지문을 읽을 때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내용을 다 요약할 필요 없이 읽어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풀어봅시다. 눌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정답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박혜원이 고른 정답은 C입니다. It does not have many employees. 완벽히 써 있는 게 아니더라도 small company라고 한순간 끝난 거예요. small company 기억나요? small company가 들어갔다는 건 지금 이 회사가 규모도 작고 인력도 작다는 걸 분명히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보기 B를 보면 왜 나은지 알겠죠? 이 회사가 설립된 지가 less than a year 이면은 more than의 반대니까 1년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이 직을 맡은 지가 몇 달 안 됐다고 시기가 나온 거지 회사 자체가 1년이 됐고 안 됐고는 모르죠. 자, 그리고 안 나온 단어를 할 수는 없죠. 새로운 지사 오피스를 최근에 열었다 이런 거 없었고 A도. 보기 D는 갑자기 shareholders가 나오는데 주주 얘기를 언제 했다고. 그죠? 자, 2번 문제 가봅시다. What is not mentioned as a way to improve treatment of employees. 잠깐 스탑하고 눈으로 풀어본 다음에 박혜원 답하고 대조합시다. 제가 고른 답은 D입니다. Adjustable working hours가 뭐예요? 근무 시간을 adjust 할 수 있다. 이게 뭐였죠?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정. 내 원하는 대로 조율할 수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나만의 own schedule, flexibility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패러프레이즈가 되는 거를 노트에 따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reasonable이라고 하는 건 합리적이고 판단할 수 있을 땐 굉장히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workload는 분명히 우리가 읽었어.
그리고 보기 C에 있는 easy usage라고 하는 건 활용을 잘할 수 있어야 돼. leave time을. leave가 뭐다? 명사일 때 휴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휴가 시간은 vacation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읽었고 아까 우리가 sick time도 읽었다. 근데 이런 걸 해줘야 직원들의 health, 건강과 사기 의욕이 보호가 되죠. 라고 얘기한 거지. 온사이트 읽은 적 있어요? 온사이트는 토익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그 구 내에서 그 회사 자체에서 마련한 헬스 프로그램은 또 모임. 그러니까 정답 D인 거죠. 3번 갑시다. 정답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정답 확인. 짜라란. 3번 조심해야겠다. 질문을 똑바로 안 읽으면 와전돼서 틀려요. 독해는. 아무리 보기를 본인이 잘 읽고 질문을 잘 읽어도요. 질문은 Why should recipients? recipients는 이 글의 수신자들 schedule a meeting. 자, 여러분들 have a meeting 하고 schedule a meeting은 좀 달라요. have a meeting은 미팅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를 얘기하지만 schedule a meeting은 얘들이 필요에 의해서 미팅의 일정을 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chedule a meeting은 내가 읽었던 지문에서 마지막 문단에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너네들하고 눌란 씨하고 나하고 미팅이 있을 거야. 이거만 읽으면 안 되고 그거는 이 글의 발신자인 신준태 씨가 직접 정해놓은 일정인 거고 이 글의 수신자들이 일정을 짜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아까 workload 부분을 얘기하는 문단에서 set up a meeting 해라. 만약에 네 workload가 업무량이 니네 부서 업무가 너무 헤비하다고 생각해서 사람 죽겠다 진짜 힘들다 진짜 이럴 때는 set up a meeting을 나하고 잡고 그래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personnel 직원을 더 고용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B입니다. 그리고 기억나요? 이 마지막 문단에 이 사람이 미팅을 잡아놓은 걸 설마 헷갈려서 읽었더라도요. 보기 A의 opposition은 반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를 제시하는 거면 아까 마지막 문단에 디베이트 불가라는 말에서 디베이트하는 자리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 제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보기 C는 퍼포먼스 타겟이라는 말이 우리 지금에서 읽은 적이 있지만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해서 보너스 얘기한 적 없고요. 그리고 보기 D는 secure이라고 하는 게 동사일 때 확보하고 얻어내다라면 허가를 받아 work remotely.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 회사가 비록 work remotely는 지금 현재 not yet able 안 되지만 안 되는 걸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떼쓰는 것밖에 안 되지. 자 이제 4번 가겠습니다. 4번 스탑하고 풀어보세요. 정답 나오는지 볼까? 자 4번에 박혜원이 생각한 정답은 C입니다. 보기 C의 endorse라고 하는 거는 여러 뜻이 있으나 지지하다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지지를 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비즈니스 오너. 자, 오너이란 단어 어디서 읽었어? 눌런 씨가 오너예요. 눌런 소프트웨어인지 눌런 뭔지의 눌런. 지름 딱 때리던 회사. 무조건 얘가 오너죠. 그래서 이 오너라는 단어에 어색함을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제안 사항들은 이미 눌런 씨께서 어플버를 내려줬다. 그게 곧 이 사람한테 지지를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플버 해주면 그 사람은 그걸 endorse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들한테 또한 발표가 될 거야. 전체 직원이라는 말은 entire staff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supported by scientific 과학 얘기한 적 없고요. 그 다음에 보기 D 같은 경우에 경쟁업자, 경쟁업체가 갑자기 adopt 채택했다 그러니까 역시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는요. 오늘 또 실제 수업 45분 이렇게 길게 해드렸는데 가독성 부분에서 왜 이렇게 길어 보기 싫어 이랬을지 몰라도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원 토익 수업 과정에 대해서 제가 현장 강의, 불나방 강의가 어차피 박혜원 토익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6월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고요. 뭐 3주반이나 뒤에 2주반 뭐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4주반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YBM 인강, 녹화본 인강들도 많은 학생들이 봐주는 강의들에 대해서 좀 써놨어요. 당장 7월 1일 날 오픈 예정인 ETS 단기 공략 750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의 유료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오픈되면 따로 또 알려드리겠고 기존의 박혜원 강의 중에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줬던 것들 뭐 박혜원 수업이 어려우면 기초 부분을 먼저 쌓고 싶으면 박혜원 특유의 기초를 배우고 싶다면 저기 마지막 줄에 박혜원 파워토의 퀵스타트 도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과정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학생들 잘 복습해서 좋은 점수 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파트 7의 공부 방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질문 똑바로 읽고
단어 교체된 거 패러프레이징 정리도 하고요. 문법적으로 집착하는 것보다는 흐름을 좀 읽어가면서 캐치하게끔 하도록 합시다.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여러분 안녕.